안녕하세요. 음악 설명가 가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JYPN, 이제는 데뷔명이 엠믹스라고 결정이 되었죠. 이 팀에 대한 사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팀이 JYPN이었을 때 그 블라인드 패키지가 선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JYPN 코인을 타자고 했었죠? 했었나?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 리뷰를 하면서 제가 5개를 미리 선예약을 했고 저는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케팅이. 그 당시에 이 팀에 대해서 아무런 공개도 하지 않고 내년에 데뷔할 팀이 있는데 미리 한정판 패키지를 사겠느냐고 판매를 했는데 저는 이게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JYPN 코인을 5장 탔었는데요. 그 팀이 이번 달 2월 22일 날 데뷔가 예정이 되어 있고 이 팀에 대한 티저 영상 그리고 세계관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에 이미 한정판 패키지를 판 직후에 이 친구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개인 영상들을 계속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잠깐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먼저 이 엠믹스는 7명 여성 걸그룹 아이돌로 출발을 하는 거고요. 이 이름은 제가 알기로 꽤 예전부터 정해진 이름이라고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그 다양한 계층, 다양한 인종을 섞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가상현실, 메타버스와 이 엔터계가 계속 엮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과의 믹스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먼저 멤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멤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건 릴리고요. 이 친구가 2002년생. 이 친구 나이가 어리죠? 그리고 릴리는 예전에 K-POP 스타에 나와서 이 멤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에게 정보가 있는 친구죠. 호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혼혈로 알고 있고요. 아마 리드 보컬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노래를 완전 이제 서양인 창법으로 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리듬감을 타고난 친구여서. 그리고 두 번째 멤버가 해원이라는 멤버고요. 03년생. 이 친구가 아마 릴리랑 같이 메인 보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원이의 그 보컬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04년 멤버가 3명이 있는데요. 먼저 설윤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이 친구는 04년 1월생인데 지금 빠른 년생이 있나? 빠른 년생 없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빠른 년생 있으면 학년은 빠를 테고 어쨌든 04년 1월생. 그 다음이 지니. 그 JYPN이라는 채널에서 초반에 좀 주목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어느 정도 하고 좀 그 영상에서 얼굴이 송혜교님을 닮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친구고요. 마지막이 베이. 그리고 05년생의 지우라는 멤버가 있고요. 막내 06년생 규진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그 공개된 티저 영상과 세계관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However, the moment we close our eyes, we see Bibiana neglected. They are the ones who must face the blizzard with their hoping to open our eyes with them. We are eager to go forward together. 먼저 이 팀을 제가 바라보는 시선을 얘기하려면은 멤버들 구성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약간 JYP스럽지가 않죠. 이제까지 팀들과 느낌도 다르고 출발하는
그 실력도 약간 다르고, JYP에서도 이제까지 뭐 노을이라든지 2AM 그리고 아이돌 팀에서도 스트레이키즈 같이 뭐 다양한 실력파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 팀들은 조금 달랐죠. 이게 JYP의 기조가 귀여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컨셉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치가 그런 걸크러쉬 느낌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JYP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팀은 약간 달라요. 여기서도 JYP스러운 귀여운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시작하는 컨셉들이 약간 되게 파퓰러해졌죠. 다 약간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들도 전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이 멤버들을 보면은 노래와 춤 실력이 약간 평준화된 느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노래를 제일 잘하는 릴리님이나 뭐 혜원님이 엄청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트렌디하고 개개인의 창법을 또 구분지어서 보면은 특색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서양에서 좋아할 만한 지금 보컬들 색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양 쪽을 타겟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실력도 약간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서양에서는 그게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보면은 모든 멤버들이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죠. 외국인 멤버가 없어요. 릴리가 이제 이중 국적이죠. 혼혈이라서. 어쨌든 그 친구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이 친구들이 지금 출발할 때부터 좀 영어 실력을 다른 멤버들보다 더 신경을 쓰고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략층이 한국보다 서양 쪽, 이 아시아 쪽도 아니고 서양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관을 살펴보면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목했던 부분이 눈을 떴을 때 유토피아 세상을 보고 눈을 감았을 때 좀 암울한 현실을 본다는 이야기였어요. 반대로 눈을 떴을 때 우리가 현실을 보고 눈을 감았을 때 상상을 하는데, 이건 반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약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세계,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짜 세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눈을 감았을 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현실에서는 힘들고 암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왜 이 세계관을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K-팝에서는 에스파가 메타버스에서도 아바타로 활동하고 있고 현실에서는 에스파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상현실에서도 활동하고 현실에서도 활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끔 만나서 같이 활동하기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약간 이원화된 느낌이 있다면, 이 엠믹스는 그 세계와 이 세계를 잇는 활동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잇는다는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세계관이나 앞으로 노래에서도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메시지를 담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노래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죠. 이게 굉장히 비트를 중시하는 음악에다가 훅을 중시하는 노래인데, 그냥 단순히 훅을 중시한 게 아니라 아주 훅과 비트로 도배를 해놓은 음악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쨌든 지금 서양에서 비트 중시되는 음악이 잘 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블랙핑크가 서양에서 어나더 레벨로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찌가 블랙핑크 같은 음악을 JYP스럽게 풀어낸 팀이었다고 치면은, 이 팀은 아예 그냥 서양이 원하는 음악을 해보자인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YG의 팀들이 보면은 음악적으로 계속 한 발 더 앞서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SM은 되게 전형적인 아이돌 팀, 그리고 먼저 SM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약간 체계가 잘 잡혀있고, SM은 해외에 먼저 성공한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쌓는 팀이에요. 그리고 JYP는
특색 있는 곡, 특색 있는 컨셉,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YG는 그냥 특색 있는 음악, YG에서 어떤 음악을 약간 반박자, 한 박자 앞서서 내면은 K-팝을 선도하는 음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YG는 음악으로 승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신들만의. 그래서 뭐 예전에 빅뱅 때도 그랬지만 블랙핑크도 그 전에는 K-팝에서 굉장히 팝적인 힙합 음악이 K-팝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블랙핑크는 거기서 약간 반박자 먼저 비트 중시된 음악을 끌고 나와서 그 위에 우리가 알다시피 K-팝에서도 대부분의 팀들이 비트 중시된 음악으로 넘어갔죠. 그리고 지금 워낙 많은 팀들이 블랙핑크스러운 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요번 엠믹스는 JYP가 우리가 음악적으로도 끌려다니지 말고 아이디어나 팀 컨셉은 본인들이 장기가 있으니까 음악도 반박자 우리가 먼저 나가보자 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비트 중시에 훅 중시는 맞아요. 그거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아이브도 케플러도 다 강렬한 훅을 갖고 나왔는데 이 팀은 지금 그냥 그 훅을 도배시킨 음악 그러니까 이거는 잘 되면은 기존과도 약간 차별화되는 새로운 음악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티저 영상을 봤을 땐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노래를 들으면은 보컬 디렉팅도 그렇고 튠을 약간 기계음처럼 들리는 구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메타버스와 섞은 느낌을 좀 더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AI가 부르는 듯한 느낌을 내는 듯한 이게 JYP가 지금 이런 쪽에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AI 음악을 아이돌에 많이 도입을 하고 자기네들이 먼저 하려는 물론 다른 회사들도 다들 여기에 연구나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JYP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엠믹스에 좀 넣어서 마치 AI와 협업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을 좀 선도하려는 여성 팀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하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쭉 들으면은 메타버스 시장을 선도하는 느낌은 확실히 알겠는데 또 하나가 느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건 바로 BTS 느낌이 좀 나요. 뭐냐면 제가 최근에도 BTS 리뷰를 했지만 BTS가 결국 핵심적으로 어나더 레벨이 된 것은 진짜 이야기였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 가상현실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그럼 인간은 뭐지? 가상과 현실은 뭐지? 진짜는 뭐지? 이렇게 진짜에 대한 갈구와 호기심과 니즈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BTS는 진짜 이야기로 승리를 했는데 많은 그런 팀들이 그러면은 새로 제작을 할 때 진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용하고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게 어렵죠. 근데 이 친구들은 메타버스와 현실 공간을 잇는 방법이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세계관과 곡의 메시지에 진짜 이야기를 녹여내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BTS가 이제 남성 팀에서는 어나더 레벨로 됐는데 아직 K-팝 여성 팀에서 그런 진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러니까 여성판 BTS 팀을 지금 꿈꾸고 그 팀을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JYP가 우리식으로서 만약에 그 BTS스러운 여성팀을 만든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어쨌든 JYP는 이 엠믹스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선점하고 음악도 선점하고 그런 진짜 이야기도 선점을 해서 여성팀으로서는 한번 최고가 돼보자 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방향이 다 서양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아시아가 아니라 서양. 어차피 JYP는 한국에서는 지금 뭐 있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니주가 활동하고 있고 또 남성팀을 올해 오디션을 본다고 하니까 일본에서 트와이스가 서양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과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예 서양에서 어필할 수 있는 팀, 서양을 본격적으로 공략하는 팀을 엠믹스로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JYP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이브, 뭐 YG, SM에 비해서 JYP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와 약간 공격적인 도박적인 승부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짜여져서 나오긴 했다.
그래도 다른 그 회사들과 경쟁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JYP 입장에서는 진짜 최선의 수가 아닌가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많은 팀이 그 BTS의 자리를 여성팀으로 차지하려고 지금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사실 당연히 가장 유리한 건 하이브죠. 하이브에서 이제 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미 BTS라는 IP를 갖고 있으니까 하이브에서 여성팀이 나오면은 그게 여성형 BTS 팀이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도 쉽고, 거기에는 이제 아이즈원의 사쿠라라는 엄청난 인기 멤버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하이브가 잘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JYP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근데 어쨌든 JYP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최선의 전략을 짜서 나온 거고, 그리고 또 YG에서도 새로운 팀이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까지도 리뷰를 할 때 저는 올해 나오는 팀들 중에서 YG 팀이 가장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음악적으로는 YG 팀에 대한 음악을 가장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느낌, 제가 제작자나 마케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아이디어, 블라인드 패키지도 내고 이 팀들에 대한 구성, 세계관, 음악 이런 거에 대한 총 도전은 역시 이 엠믹스 팀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와 YG와 싸우기 버거울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팀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 블라인드 패키지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비난도 많았는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6만 장이 팔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그게 어쨌든 한정판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 팀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될 테고요. 어떻게 보면 코인이나 NFT 같은 거였죠. 사실 NFT로 팔았으면 더 좋았을 만한데, 이런 프로모션이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5장을 예약해놨으니까 그게 좀 떡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오피셜하게 밝히지 않은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해도 제 채널에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 이 팀은 생각보다 더 좀 짜여진 게 많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2월 22일 날 데뷔하는 것도 애초에 그 작년 여름에 블라인드 패키지를 발매했을 때부터 정해진 날짜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때 JYPN이라는 발표를 했을 때부터 222일이 되는 날이 2월 22일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숫자 222에 방점을 찍어두고 거기서부터 222일이 언젠가 계산해서 역순으로 그때 블라인드 패키지를 발매한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실은 다 짜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점차 공개가 되겠지만 그런 상징성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그것을 음악으로 받침을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실력도 가진 멤버들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베이라는 멤버를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 밸런스가 좋은데, 이 친구 지금 공개된 영상만 봐도 벌써 선미님이 좀 떠오를 정도로 그 매력도 갖추고 있고 색깔도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실력도 베이스가 된 친구라서 저는 이 친구의 밸런스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한정판 패키지를 언박싱하는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